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팬데믹으로 정말 침몰 직전까지 갔던 거대 유람선 기업 카니발.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그냥 숫자만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극적인 V자 반등이 과연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보복 소비의 신기루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카니발의 2025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랑 또 어닝콜 녹취록을 바탕으로 특히 카니발 투자를 지금 막 고려하는 분들의 시각에서 진행해 볼게요. 핵심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과 리스크까지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카니발이라는 기업의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회복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성장이랑 주주 환원이라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뭐랄까 그 첫 페이지를 딱 넘긴 셈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보죠. 2025년 4분기 실적, 한마디로 기록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 총 매출이 63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월가 예상치였던 63억 7천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치였어요. 잠깐만요. 시작부터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실망하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매출이라는 겉모습에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진짜 이야기는 이익단에 있었습니다. 조정순이익이 4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거의 2.5배, 그러니까 150%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2.5배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혹시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생긴 그런 기저효과는 아닐까요?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도 이게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성장세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조정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아, EPS요? 네, 0.34달러를 기록했는데 월가 예상치가 0.25달러였거든요. 이걸 무려 36%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겁니다. 시장이 환호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살짝 삐끗했는데 이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죠?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건가요? 비용 통제도 잘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매출이 예상을 밑돌면 이익도 같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카니발은 정반대였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잘 관리했다 이걸 넘어서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강하다는 증거예요. 여행 직전에 비싼 가격으로 예약하는 막판 예약 수요가 폭발했고 또 배에 탄 승객들이 선상 카지노나 레스토랑, 쇼핑에 쓰는 돈이 계속 늘어난 덕분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수만 채운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가성비 좋은 저가형 휴가가 아니라 기꺼이 지갑을 여는 주류 휴가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그런 인상적인 실적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죠.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고요. 네, 개장 전 거래에서만 9.4% 급등해서 28.56달러까지 추소샀습니다.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선 건데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번 실적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투자자들이 매출이라는 외형 성장보다는 실제 돈을 버는 능력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가 급등의 동력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치를 36%나 상회한 이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바로 배당금 재개입니다. 아, 드디어 배당을 다시 시작하는군요. 팬데믹 때 중단한 이후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주당 0.15달러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이건 회사에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자신감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결정이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여러분, 우리 이제 전쟁 끝나고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하고 확성기로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야말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을 뭐였죠? 2026년에 대한 장밋빛 가이던스입니다. 과거 성적표도 훌륭했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밝게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에 쐐기를 박은 거죠. 알겠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게 궁금해요. 요즘처럼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어떻게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견고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크루즈 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CEO 조시 와인스타인이 어닝콜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육상 기반 휴가 대비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호텔, 식사, 이동,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대부분 포함된 크루즈 패키지가 개별적으로 예약해야 하는 육상 여행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서도 여행이라는 경험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가격 결정력과 선상 매출의 동반 상승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승객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 즉 퍼디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성장 동력은 새로운 목적지 개발입니다. 그 셀러브레이션 키 말씀이시죠? 카니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하마에 있는 카니발의 독점 기항지인데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독점 기항지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에요. 승객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상이나 육상 지출을 카니발이 독점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군요. EPS 같은 이익 지표도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기 위해 봐야 할 혈압계 같은 지표가 있다면 뭘까요?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순부채대 조정 이비다 비율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현금으로 총 부채를 갚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재무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죠. 팬데믹 때 정말 빚더미에 앉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그 수치가 어떤가요?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번 분기에 이 비율이 3.4배까지 낮아졌어요. 네, 신용평가사들이 투자 등급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팬데믹 때 생존을 위해 막대한 빚을 졌는데 그동안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빚을 갚아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월급의 절반을 카드값으로 내던 사람이 마침내 빚을 다 청산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된 것과 같아요. 재정적인 자유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줄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채도 줄이고 이익도 잘 냈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성적표잖아요. 투자자들은 결국 앞으로 뭘 보여줄 건지가 궁금할 텐데 2026년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2026년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우선 당장 다음 분기인 2026년 1분기 조정 EPS는 약 0.17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2026년 연간 전망을 보면 조정 순이익은 34억 5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조정 EPS는 약 2.48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성장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WDA는 7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순수익률, 낸 이일즈도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가이던스죠. 그럼 회사의 장기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집중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부채 감축의 지속. 2026년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순부채 대 EBWDA 비율을 3.0배 미만으로 더 낮춰서 재무 건전성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주주 환원 강화. 이번에 시작한 배당금 지급은 물론이고 기회가 되면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업 구조 단순화입니다. 현재 카니발은 뉴욕하고 런던 증시에 이중으로 상장되어 있어서 구조가 좀 복잡한데 이걸 뉴욕 증권거래에서 단일 상장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고 주식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네요. 분명 순항을 방해할 수 있는 암초도 있을 텐데요. 투자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순항만 할 순 없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나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경쟁 심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특히 카니발의 주력 시장인 카리브해 노선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새롭고 거대한 배들을 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닝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경영진이야 자신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경쟁 상황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 로열 캐리비안 같은 경쟁사들이 그 지역에 신규 선박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경쟁사인 로열 캐리비안을 역대 가장 큰 최신 선박, 아이콘 오브 더 시즈가 바로 카리브해에 집중 배치됐죠. 결국 카니발이 자랑하는 그 가성비 모델이 저런 최신형 럭셔리 선박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가격을 방어하면서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경영진은 이런 경쟁 심화를 이미 2026 가이던스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자신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예약률과 가격 변동 데이터를 분기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그 외에 또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리스크인 유가 변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가는 크루즈 회사의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이나 공급망 문제 같은 것들도 항상 잠재적인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주가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다고 하셨는데 이 천장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당연하지만 가이던스 달성 및 상회입니다. 시장과의 약속인 가이던스를 꾸준히 지키거나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뢰의 기본이겠죠. 두 번째는 역시 카리브해 시장이 시험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카리브해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격 리더십과 수익성을 모두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요인이지만 안정적인 거시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재무 건전성 강화, 즉 목표로 한 부채 비율 3.0배 미만을 달성해서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뭘까요? 신규 목적지의 성공입니다. 셀레브레이션 키와 같은 독점 기항지들이 단순한 성공을 넘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52주 신고가를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총 정리해볼까요? 카니발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짚어주시죠. 네, 카니발은 강력한 실행력과 재무 규율을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이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성과 배당 재개는 그 자신감의 명백한 증거고요. 2020년 전망도 밝지만 가장 뜨거운 시장인 카리브해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변수라는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카니발의 CEO는 육성여행 대비 크루즈가 가진 압도적인 가성비가 앞으로 수년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여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로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카니발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가성비라는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육상여행과의 가격 격차를 성공적으로 줄여나가며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카니발의 본질적인 강점은 결국 저렴한 옵션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카니발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